생각보다 이 모든 절차가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때로는 하는 순간에 내게 필요한 사정들은 다 반영시키지도 못한 채 억울한 결과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학폭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예상치 못한 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느 한쪽이 불합리한 결과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결과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 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업무를 진행하고 또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르니까 더 무서워요. 제가 우리 애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하죠? 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면요. 그때그때 잘 준비만 하면 되니까 두려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기본 절차, 또 각 절차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신고가 되는데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직접 알리는 경우도 있고요. 117이나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학부모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고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도 사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첫 단추를 굉장히 잘 채워야 하는데요. 그 첫 단추가 바로 신고 단계입니다. 이 신고 단계에서는 적극적이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그 피해 사실과 그에 뒷받침되는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요. 또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고 또 관련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요. 이것이 내가 당한 학교폭력의 실체를 수면 위로 보다 잘 끌어올릴 수 있고 또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전담기구는 교사 그리고 또 학부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담기구는 가해 사실과 또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요. 사안 조사 보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학폭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바로는요. 학폭 조치 처분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이 사안 조사 보고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할 때는요. 그저 학교가 알아서 잘 파악하고 또 알아서 잘 정리해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요. 피해 학생이라면 내가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또 가해 학생이라면 나를 변호해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또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이 사안 조사 보고서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요. 굳이 학폭위까지 올리지 않고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선 심의하는데요. 이런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체 해결에 대한 동의까지 이루어져야 자체 해결선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피해 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결국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고 학폭위에 참석을 하게 되면요. 통상 피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 순으로 입장을 해서요. 사안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고요. 이후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학교폭력 여부를 결정하고 선도 조치와 보호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가 되고요. 교육장은 조치 이행에 협조를 하게 된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생각보다 이 모든 절차가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때로는 하는 순간에 내게 필요한 사정들은 다 반영시키지도 못한 채 억울한 결과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점을 주장하고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각 절차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학교생활 관련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